가동률과 여유율의 구분, 그리고 주작업과 부수작업의 관리. 가동률 85%. 이 숫자만 보시고 라인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믿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에 적잖이 놀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 실제 생산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10시간 중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사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최적화 175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이 핵심 업무 20부작 중 10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재단물 오류, 기계 고장 등 특별한 사고 없이 작업은 진행되고 작업자도 손을 멈추지 않는데 왜 목표에 못 미치는지 그 답은 가동률이라는 숫자 뒤에 숨어 있습니다. 10시간 근무 가운데 실제로 바늘이 원단을 통과하며 제품을 만들어내는 시간은 단 1.5시간에서 2시간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머지 시간의 대부분은 원단을 잡고 패널을 맞추고 노루발에 옮겨 넣는 동작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동은 되고 있지만 생산은 되지 않는 시간, 바로 이 부분이 공장의 실적을 갉아먹고 있는 진짜 원인입니다. 지난 9번째 시간에 대기와 기계 고장 같은 비생산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확인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동되는 시간 안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손실, 바로 부수 작업을 줄이지 않으면 생산량은 절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숨겨진 손실을 정확한 숫자로 확인하는 방법과 주작업 비중을 실제로 끌어올려 생산량을 늘리는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동률에 가려진 손실, 주작업과 부수작업 구분. 2. 문제를 풀기 위한 선제 조치, 작업 분석 기준을 세우는 일. 3. 부수작업을 줄이는 구체적인 해결 방법과 절차. 4. 개선으로 얻는 효과, 손실 방지와 생산성 향상. 5. 개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7가지. 6. 핵심 Q&A 5가지. 7. 결론 및 요약. 1. 가동률에 가려진 손실, 주작업과 부수작업 구분. 가동률이라는 숫자가 주는 착각. 많은 공장에서 가동률을 85%, 90%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숫자는 기계가 멈추지 않고 공회전까지 포함된 가동 시간의 비율일 뿐 그 시간 동안 실제로 제품이 만들어졌는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공작 경제 원칙에 따라 작업자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분석해보면 10시간의 근무 시간 가운데 미싱 바늘이 움직이며 원단을 실제로 봉합하는 주작업 시간은 1.5시간에서 2시간, 비율로는 15%에서 20%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머지 6시간은 원단을 잡고 2장의 패널을 맞추고 노루발에 옮겨놓는 부수 작업에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1.5에서 2시간은 통상적인 여유율로 분류됩니다. 주작업과 부수 작업의 명확한 구분. 동제 작업에서 주작업은 바늘이 상하로 움직이며 원단을 꿰매는, 즉 실제로 통과시키는 시간입니다. 반면 원단을 집어들고 위치를 맞추고 봉제기 노루발 아래로 옮겨 넣는 시간은 부수 작업입니다. 부수 작업은 생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동작이지만 그 자체로는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론 작업도 같은 원리로 설명됩니다. 다리미가 제품 표면에 마찰되어 구겨짐이 펴지는 순간이 주작업이고 제품을 옮기거나 펼치는 동작은 부수 작업입니다. 구분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개선 활동이 비생산 시간 감소에만 집중되고 가동되고 있는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부수 작업 비중에는 손을 대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라인 하나에 50명이 근무하고 1인당 부수 작업 시간을 하루 30분만 줄여도 50명 기준으로 하루 25시간의 작업 시간이 추가로 확보됩니다. SMV 10분인 스타일이라면 하루 150장의 추가 생산이 가능한 셈이고 이를 CM 단가 1.00달러로 환산하면 하루 150달러, 25일 가동 기준으로 월 3,750달러의 생산 기회가 부수 작업 관리 부재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생산 시간을 아무리 줄여도 채워지지 않는 손실이며 가동률 숫자만 확인해서는 절대로 발견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2. 문제를 풀기 위한 선제 조치, 작업 분석 기준을 세우는 일. 작업을 요소 동작으로 쪼개는 일이 먼저입니다. 부수 작업을 줄이려면 먼저 해당 공정의 작업을 요소 동작 단위로 분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GSD나 모션 스터디 같은 표준 시간 분석 기법을 활용해 한 사이클의 동작을 집기, 옮기기, 맞추기, 물리기, 봉합하기, 내려놓기 등으로 나누고 각 동작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어디서 시간이 새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주작업과 부수작업의 시간 비중을 수치로 확인합니다. 동작 분해가 끝나면 전체 사이클 타임 가운데 주작업이 차지하는 비율과 부수작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수치로 정리합니다. 이때 비디오 분석이나 타임 스터디 시트를 활용해 공정별, 작업자별로 데이터를 축적해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한 라인 안에서도 작업자마다 부수작업 비중이 크게 다른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개인별 데이터를 따로 기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기준 시간을 정하고 개선 대상을 선정합니다. 수치가 정리되면 공정별로 부수작업 비중이 평균보다 높은 항목을 우선 개선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부수작업 비중이 50%를 넘는 공정은 즉시 개선이 필요한 공정으로 분류하고 30%에서 50% 사이는 중기 개선 대상으로 30% 미만은 유지관리 대상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기준을 세워야 다음 단계인 구체적인 개선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 부수 작업을 줄이는 구체적인 해결 방법과 절차. 시공구 적용으로 잡기와 맞추기 동작을 줄입니다. 두 장의 패널을 맞추는 동작은 가이드나 노치 표시, 자동 정렬 지그를 적용하면 동작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칼라 봉제 공정에서 가이드를 부착하면 패널을 맞추는 동작이 평균 3초에서 1초로 단축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작업대와 부자재 배치를 동작 경제 원칙에 맞춥니다. 원단을 짚는 동작은 작업자의 손이 이동하는 거리에 직접 비례합니다. 부자재와 다음 작업물을 작업자의 정상 작업 영역 안에 배치하고 양손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대 양옆에 투입과 산출 위치를 분리하면 집기와 옮기기 동작 시간이 줄어듭니다. 자동화 부속 장치를 활용합니다. 자동 노루발 들기 장치, 자동 실자르기 장치, 자동 백택 장치를 봉제기에 부착하면 봉합이 끝난 뒤 작업물을 정리하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는 부수 작업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러한 부속 장치는 한 대당 설치 비용이 발생하지만 1초에서 2초의 부수 작업이 절감되는 효과가 사이클마다 누적되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회수 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번들 사이즈와 작업 순서를 재설계합니다. 가능한 번들 묶음 없도록 WIP를 관리하고 작업 특성상 번들이 필요하면 묶어야 하지만 번들 단위가 너무 크면 묶음을 풀고 다시 묶는 부수 작업이 늘어나고 너무 작으면 이동 빈도가 늘어납니다. 공정별 사이클 타임과 라인 밸런싱을 함께 고려해 적정 번들 사이즈를 다시 산정하고 작업 순서를 동작이 끊기지 않도록 재배열합니다. 또는 번들을 묶는 대신 작은 바구니를 사용하여 묶는 작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이론 공정은 거치대와 펴짐 보조 도구를 적용합니다. 아이론 작업에서는 제품을 펼치고 옮기는 부수 작업이 전체 사이클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거치대를 설치해 제품을 매번 들고 펼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진공 흡착판이나 형태 고정 지그를 사용하면 펼침 동작 시간이 줄어들고 다리미가 표면에 닿아 구김을 펴는 주작업 시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어납니다. 개선 후 재측정으로 효과를 검증합니다. 시공구나 배치, 자동화 부속 장치를 적용한 뒤에는 반드시 다시 타임 스터디를 진행해 주작업과 부수 작업의 비율 변화를 확인합니다. 개선 전후 데이터를 비교해 효과가 확인된 항목만 표준 작업 절차서, 즉 SOP에 반영하고 다른 라인으로 확산합니다. 4. 개선으로 얻는 효과, 손실 방지와 생산성 향상. 주작업 비중 상승이 곧 생산량 상승입니다. 부수 작업 시간이 줄어들면 같은 가동 시간 안에서 주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이는 곧 생산되는 수량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앞서 설명한 사례처럼 1인당 부수 작업 시간을 하루 30분 줄이는 개선만으로도 라인 단위에서 매월 3,750달러에 이르는 생산기회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편성 효율과 UPH 지표가 함께 개선됩니다. 부수 작업 단축은 개별 공정의 사이클 타임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라인 밸런싱 작업에서 편성 효율을 높이는 데도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병목 공정의 부수 작업을 줄이면 해당 공정의 생산 속도가 빨라지고 시간당 생산 수량인 UPH가 함께 상승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작업자 피로도 감소와 품질 안정.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부수 작업은 작업자의 손목과 어깨에 누적 피로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동작이 정리되면 작업자의 움직임이 단순해지고 그만큼 작업물 오류로 이어지는 변동성도 줄어드는 효과가 함께 나타납니다. 5. 개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7가지. 1. 공정별 주작업과 부수 작업의 시간 비율이 월 단위로 측정되고 기록되고 있는지요. 2. 부수 작업 비중이 50%를 넘는 공정이 새로 발생했는지 주간 단위로 확인되고 있는지요. 3. 시공구와 가이드, 자동화 부속 장치가 본래 위치에서 이탈하거나 파손되지 않았는지요. 4. 작업대와 부자재 배치가 동작 경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되고 있는지요. 5. 번들 사이즈가 라인 밸런싱 기준과 일치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요. 6. 개선된 작업 방법이 SOP에 반영되어 신규 작업자 교육에 활용되고 있는지요. 7. 개선 전후 데이터가 기록으로 보관되어 다른 라인 확산에 활용되고 있는지요. 6. 핵심 Q&A 5가지. 첫 번째, 가동률과 주작업 비율은 같은 개념인지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가동률은 기계가 멈추지 않고 작동한 시간의 비율을 의미하고 주작업 비율은 그 가동 시간 가운데 실제로 제품이 만들어진 시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가동률이 높아도 주작업 비율이 낮을 수 있고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생산량 개선의 방향을 잘못 잡게 됩니다. 두 번째, 부수 작업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지요? 부수 작업을 완전히 없애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원단을 잡고 옮기는 동작은 봉제라는 작업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동작입니다. 다만 치공구와 배치 개선, 자동화 부속 장치를 통해 그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개선의 목표입니다. 세 번째, 구편에서 확인한 비생산 시간과 부수 작업 관리는 어떤 관계인지요?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영역의 손실을 다룹니다. 9편에서 설명한 대기, 기계 고장, 작업물 오류는 가동이 멈춰있는 비생산 시간에 해당하고 이번 편에서 설명한 부수 작업은 가동되고 있는 시간 안에서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두 영역을 함께 관리해야 실제 생산 시간이 온전히 확보됩니다.
네 번째, 작은 공장에서도 이 분석이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정밀한 GSD나 모스트 분석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스톱워치와 영상 촬영만으로도 주작업과 부수작업의 시간을 구분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석 도구의 정밀도보다 주작업과 부수작업을 구분해서 보려는 관점입니다. 다섯 번째, 개선 효과는 어느 정도 기간 안에 확인되는지요? 시공구나 배치 개선처럼 즉시 적용 가능한 항목은 1주에서 2주 안에 변화가 측정됩니다. 가동화 부속 장치처럼 설비 투자가 필요한 항목은 설치와 작업자 적응 기간을 포함해 4주에서 6주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7. 결론 및 요약. 오늘은 가동률이라는 숫자 뒤에 가려진 진실, 그리고 주작업과 부수작업을 구분하는 일의 중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은 비생산 시간을 줄이는 일과 함께 가동되고 있는 시간 안에서 실제로 제품이 만들어지는 주작업의 비중을 높이는 일에 있습니다. 원단을 잡고 맞추고 옮기는 부수작업은 반드시 필요한 동작이지만 치공구와 배치 개선, 자동화 부속 장치를 통해 그 시간을 줄여나갈 때 같은 가동 시간 안에서 더 많은 제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는 비생산 시간 관리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또 하나의 생산성 향상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행거레일 시스템 도입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해머레일은 작업물을 짚고 옮기고 놓고 하는 작업자 행동이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작업, 부수작업, 여유율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측정 시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아울러 측정 시트, 영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도 공유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며 떠오르는 경험이나 주변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한 경험이 또 다른 분의 생산 관리에 깊은 지혜와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바랍니다. 후속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 관련 자료가 필요하시면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